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어제는 홈팀들이 이길 경기들이 많이 보여서, 2마인, 3마인까지 갔던 경기들인데, 아쉬운 게이 저녁 경기 메인, 김포가 이제 너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0대3 되는 거 보고, 아차 싶었다. 그리고 그 해외랑 이제 국내 메인을 둘로 나눴는데 그걸 다 합쳐간 경기가 있거든요. 8경기. 그게 20배 정도 됐는데 원래 스페인 오버까지 집어넣었다가 뺐는데 그게 또 김포 한 경기 때문에 날아갔다. 그리고 해외 축구는 뭐 메인이 들어왔고 그래도 국내에서 이제 우라와가 극적으로 이제 비교해줬기 때문에 무승부도 적중을 해서 뭐 많은 이득을 보고 가지만 뭐 김포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가려고 했던 북마켓 3마인, 벨기에 3마인 두 개만 해도 배당이 한 5.5배 됐거든요. 근데 뭐 거기다 뭔가 스포팅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낑겨 넣는 바람에 배당은 올라갔어요. 고배당으로 12배인가. 근데 오히려 북마켓랑 벨기에가 좀 무난하게 이겨주면서 스포팅이 선제골 놓고도 역전패 당했다 해서 역시 마지막 경기인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시간대도 워낙 다르기도 했고 해서 어쨌든 좀 좀 더 적중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내일 오전 마감이기 때문에 제가 코소보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부터. 그래서 오늘은 보고 왔기 때문에 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긴 하지만 이따 유튜브 올리고 나서 뭐 한 8시나 9시쯤에 뭐 9시쯤? 9시쯤 넘어서 짧게 하러 다시 올 수도 있다. 뭐 그때는 뭐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보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녁에 코소보까지 좀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 경기부터 갈게요. 사실 인도네시아, 아랍, 체코는 다 이제 친선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립 경기는 벨라루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두 경기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그리고 벨라루스도 역시 헝가리에서 열립니다. 둘 다 헝가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참고들 하시고 자, 인도네시아, 레바논은 사실 피파 랭킹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레바논이 지난번 이제 카타르 원정에서 잡았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대만 상대로 대승을 거뒀는데 뭐 대만은 워낙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레바논 정도면은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최근에 홈 흐름이 좋다 하더라도 저 친선전이 저 배당은 별로 갈 이유가 없다. 전 차라리 언더 봅니다. 언더. 레바논도 보면은 뭐 득점이 그렇게 높진 않는데 이 뭔가 그래도 카타르도 잡았던 거 생각하면은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인도네시아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홈이라서. 최근 이제 중국 바레인도 잡고 월드컵 예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지만 가장 안정적인 건 언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아랍 바레인은 사실 어디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제 피파 랭킹은 아랍이 앞서는데 바레인이 지난번 카타르전도 비겼고 최근에 이제 친선전에서 다득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랍도 지난 시리아한테 선제골 내주면서 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전 오버 봅니다. 오버. 그리고 체코 사우디 이 경기도 친선전입니다. 체코가 피파 랭킹이 사우디보다 좀 더 높은데 사우디는 북마케도니아전 그때 중립 경기에서 역전승을 했고 대체적으로 사우디가 쉽게 안 지긴 해요. 일본 어느 정도 비겼던 팀이고 뭐 최근 멕시코한테 골드컵에서 0대2로 지긴 했지만 초청받았죠. 초청. 근데 물론 체코가 지난 몬테네그로전 2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확실히 원정에서는 체코도 막 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홈이면 다릅니다. 체코도. 최소 이제 2득점 이상을
최근에 꾸준히 하고 있어서 네이션스까지. 그리고 뭐 중립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을 했어가지고 친선 경기. 이거는 체코 승 보고 마엔슨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차피 홈이니까. 근데 친선전이라 물론 승과 마엔을 보지만 메인으로 갈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게 시간대가 다 다르거든요. 체코도 2시 좀 넘어서 하기 때문에 이 체코가 끝난 과 동시에 거의 끝나는 시점에 이스라엘 경기부터 쭉 할 겁니다. 아마 그 3시 45분 경기라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들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이탈리아. 당연히 이탈리아가 세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탈리아가 3승 1패, 2승 1패, 이스라엘이 3승 1패로 한 경기 덜 치렀는데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이 2위잖아요. 노르웨이가 4전 전승이고. 그래서 이탈리아 입장에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데 멤버적으로 보더라도 엄청 잘하고 그리고 에스토니아전 5대0 대승, 최근 뭐 몰도바 2대0, 노르웨이전 빼면은 사실 흐름이 좋습니다. 다만 원정이라는 점, 중립 경기라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이 최근에 골을 좀 많이 넣고 있어요. 뭐 몰도바가 약체긴 했었어도 슬로바키아도 이겼고 에스토니아 그리고 노르웨이전 졌어도 2골 넣었기 때문에 예전에 네이션스에선 벨기에도 잡고 그랬어가지고, 그리고 하필 또 네이션스에서 그 중립 경기였을 때 이탈리아한테 1대2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기더라도 뭐 대승을 거두긴 어렵다. 배당의 이탈리아 승은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핸디무 쪽을 노리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버를 봅니다. 오버 1순위.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뭐 핸디무 정도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지브롤터하고 페로제도는 사실 페로제도가 유리하긴 한데 지난번 홈에서도 선제골 내주고 이제 역전을 했던 상황이고, 어느 쪽이 골을 더 넣을 확률이 높냐 하면 당연히 페루제도죠. 근데 지브롤터가 홈이고 은근히 최근에 뭐 알바니아 그리고 예전에 뭐 몰도바, 산마리노, 안도라, 예전에 또 웨일즈하고도 중립 경기에서 비겼던 전적들도 있기 때문에 페루제도도 뭐 강팀들한테 쉽게 안 지긴 했지만 지난 지브롤터 선제골 내준 것도 있고, 저 배당 대비 저 1.39의 승은 별로다. 차라리 무승부 노려보면 어떨까 이거. 무나 핸디무 중에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무를 좀 더 보고, 언어보는 좀 모르겠어요. 원래 지브롤터의 득점력이나 페루제도도 언더가 많기 때문에 언더가면 좋은데 예전에 지브롤터가 2대1 2텐 슈타인전 무도 있고, 만에 하나 무승부가 안 나오면은 페루제도가 이기면서 또 지난번처럼 오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해서 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위스하고 슬로베니아. 사실 스위스도 엄청 잘하긴 해요. 근데 슬로베니아가 최근에 이제 무패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2승 3무. 그리고 지난번 스웨덴전 홈에서 비기긴 했는데 계속 리드를 내줬긴 했지만 예전에 오스트리아 원정도 비겼고, 그러니까 슬로베니아가 잘 안 집니다. 예전에 유로 본선에서도 포르투갈, 잉글랜드 다 비겼고 덴마크까지. 그래서 패배가 많이 없어요. 유일하게 졌던 건 최근에 노르웨이 홈 원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입장에서도 좀 버거울 텐데, 그래도 스위스가 홈이고 최근에 이제 코소보 4대0도 있긴 하지만 미국 멕시코전도 다 4골씩 넣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스위스의 득점력이 좀 많이 좋습니다. 룩셈부르크전도 그렇고. 그래서 스위스도 원래 강팀인데 홈이기 때문에 아무리 슬로베니아가 최근 무패 흐름이고 뭐 쉽게 골을 안 먹는다고 하지만 지난 스웨덴전을 보시면 리드를 계속 내줬기 때문에 그래도 스위스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된다.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슬로베니아가 워낙 쉽게 안 지기 때문에 차라리 고배당으로는 핸디무 노릴 수도 있는데, 스위스가 요새 워낙 다득점을, 뭐 멕시코, 미국도 슬로베니아보다 훨씬 피파 랭킹이 높은데 그런 팀들 상대로도 이제 다득점을 했다는 건 뭐 마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홈이라서. 이게 뭐 친선전도 아니고. 그래서 스위스 승 보고 핸디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 언어번은 건너뛸게요. 자, 그리고
그리스하고 덴마크 결장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차이들이 없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덴마크는 얘기를 해야죠.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에릭센의 이제 부재가 좀 큽니다. 제가 볼 땐. 그 전에 저도 이 경기 처음에 무승부를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덴마크에 이제 에릭센이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직 팀을 찾지 못해서 2달 동안 2개월 동안 지금 혼자 그 몸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기를 안 뛰다 보니 대표팀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포르투갈, 뭐 스위스, 그 골에 관여했던 거 보면 에릭센이 어시도 많이 했고 골도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지난번 스코틀랜드전 0대 0도 에릭센이 빠졌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 그 전에 있던 경기도 쉽지는 않았는데 에릭센이 빠지면 좀 타격이 있다 생각해서 원래 무승부를 봤지만 그리스의 최근 득점력 상대 가리지 않고 잘합니다. 최근에 뭐 홈에서 5골, 4골 2번, 최근 3경기만 해도 13골, 원정까지 하면 16골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원래 그리스는 홈에서 강했던 팀이라 에릭센 빠진 덴마크 이게 볼을 뿌려주는 선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데브라이너 같이 맨시티가 조금만 더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데브라이너 지금 대표팀에서도 엄청 활약을 잘했고 나폴리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공격수, 골게터보다도 공격형 미드필더 이런 선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덴마크 홈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이면 전 이건 그리스 승무로 봐야 된다. 최근 그 득점력이 미치긴 했어요 그리스가. 그래서 무승부로 배당이 빠지지만 전 그리스 승보고 뭐 그래도 덴마크가 어느 정도 이제 기본빵은 하기 때문에 뭐 그리스의 대승은 모르겠어요. 뭐 지난번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처럼 대승을 거둘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선제골 넣으면 그리스가 웬만해서는 질 것 같진 않다. 뭐 2대0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굳이 일반승 배당도 높은데 마엔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최소 질 것 같진 않다. 자, 그 다음 크로아티아하고 몬테네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 크로아티아하고 몬테네그로가 이게 워낙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승 2패입니다. 크로아티아는 3승 무패고 오늘 이기면 승점이 같아지지만 크로아티아 한 경기 덜 치렀고 득실도 앞서기 때문에 순위가 바뀝니다. 체코랑 뭐 그바르디올 여전히 부상과 이제 수비 쪽에 몸 상태 좋지 않은 거 빼고는 선수들 몇 명 공격에 뭐 안테 부디미르, 페리시치, 크라마니치 얘네가 워낙 잘해주고 있고 이바노비치도 있고 근데 몬테네그로는 주전기포 부상 중에 미드필더 양코비치 경고 누적 그리고 공격에 지금 비중은 낮지만 부상들도 있고 그래서 몬테네그로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 체코전도 2실점 최근에 2실점이 3번 연속 있었고 원정에 특히 뭐 예전에 튀르키예, 웨일즈, 뭐 벨기에 생각보다 골을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근데 워낙 승리가 없다 보니 이거는 지난번 페로제도 1대0 승리가 좀 아쉽긴 한데 슈팅이 워낙 많았고 특히 홈에서는 크로아티아, 프랑스도 2대0으로 잡았던 팀이라 이건 그래도 원정이면 마인 보기가 좀 애매할 텐데 그래도 이건 크로아티아 승 깔고 1마인까지는 가야 된다. 2마인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슈팅을 많이 때려도 요새 어제 북마케도니아, 벨기에는 상대들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잉글랜드도 보시면 그 안도라전 2대0으로밖에 못 이겼고 어제 네덜란드도 한 골 차였죠 겨우. 그래서 생각보다 당연히 이겨야 될 팀들이 좀 버거워하는데 몬테네그로는 그래도 리텐, 카자흐스탄, 안도라 얘네보다는 좀 더 높게 보기 때문에 1마인까지만 보고 2마인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벨라루스하고 스코틀랜드 가도록 할게요. 자, 벨라루스 같은 경우 지금 여기도 이제 헝가리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벨라루스가 최근에 이제 그리스, 러시아한테 이제 뭐 대량 실점도 했고
홈에서는 뭐 카자흐스탄 이기긴 했지만 이게 중립이거든요. 옛날에 중립 경기에서 뭐 무승부도 많고 하긴 했었지만 상대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지난 덴마크전 0대0으로 비겼고, 특히 최근 원정에서 뭐 리텐 원정 아니면 그리스 폴란드 원정도 다 이겼던 팀이라 이 멤버적으로 보면은 안 돼요 이게 벨라루스가. 그렇다고 스코틀랜드 결장도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골이 좀 터지지 않을까. 벨라루스 상대로는 덴마크전은 좀 힘들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스코틀랜드 승, 저는 마인까지 봅니다. 마인까지 보고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빠르죠. 30분 안에 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수리남, 파나마, 과테말라는 내일 마감이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들의 경기 결과를 보고 아마 내일 요 두 경기만 따로 가지 않을까. 어차피 오늘 분석해도 이 두 경기는 섞어 갈 수가 없어요. 어제 예를 들자면 어제 한 경기밖에 없긴 했지만 스포팅 캔자스 경기도 결국엔 섞어 갔다가 그 난리가 났기 때문에 어차피 한 경기라서 묶어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따로 혼자 갈 수는 없으니 단폴로 가지 않는 이상. 근데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두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 따로 이제 묶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보겠다. 아니면 이따 저녁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경기 코소보 스웨덴. 자 코소보도 우리가 아는 이제 무리키가 있고 예전에 마요르카에서 이강인하고 뛰었던, 그리고 코소보가 홈에서 워낙 잘해요. 최근에 5연승 중이기도 하고. 근데 상대들이 뭐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뭐 아르메니아 좀 약한 나라들이 많고, 그나마 이제 아이슬란드 정도인데 코소보가 오버가 많은 팀이에요. 오버가 많은 나라인데 득점도 많지만 실점할 때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언더보다는 최근에 오버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스위스전 0대4기도 하고, 비슷한 팀들끼리 하고 할 때는 그래도 골을 좀 넣고 잘 이겼는데, 조금 강한 상대다 하면은 루마니아, 뭐 아니면 뭐 또 어디냐, 노르웨이, 헝가리 이런 팀들한테는 또 못 이기는 거 보면은 스웨덴은 좀 버거워 보일 수 있다. 왜냐면 스웨덴 공격만 보더라도 이제 요케레스, 엘랑가, 뭐 라르손, 그리고 이삭까지 있고, 이삭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안 뛴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올 수도 있죠. 이게 교체로라도 해서 지금 보면은 멤버도 그렇고 스웨덴이 지난번 슬로베니아 원정에서도 계속 리드를 했고, 최근에 다득점 중이고, 가끔씩 뭐 룩셈부르크나 예전에 아제르바이잔전 질 때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잘 안 집니다. 스웨덴도 강팀들하고도 좀 많이 비비는 상황이라, 코소보가 아무리 득점력이 좋다 한들 이거는 스웨덴 1순위를 봐야 된다. 승.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스웨덴이 잘한다 하더라도 실점이 꾸준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러면 코소보 입장에선 홈이라서 한 골 정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핸디모가 뜰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스웨덴 승 보고, 만에 하나 스웨덴이 못 이기는 경우, 뭐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슬로베니아처럼, 아니면 코소보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뭐 퇴장 변수로 인해서. 그래서 지난번도 결국엔 슬로베니아한테 2대2로 비겼는데 점유율은 앞섰지만 슈팅이나 유슈팅 밀렸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승과 오버 보고 고배당으로는 그냥 핸디무 정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경기죠. 10경기 인도네시아부터 10시 반 마감입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아쉽다. 뭐 조지아도 승을 보고 폴란드도 승 보는 입장에서 배당이 높을 때, 2배일 때 조지아도 더 떨어지기 전에 폴란드도 뭐 원래 이제 마지막까지 2배가 넘었으니까 그런 거를 묶고 차라리 북마케나 벨기에랑 같이 이제 완전 고배당으로 묶었으면 어땠을까. 괜히 이제 마지막 경기 스포팅에 이제 꽂혀가지고 원정팀이 이제 뭐 차출도 있고 막 그래서 이제 했는데, 확실히 더 잘 아는 경기들이나 시간대가 좀 비슷한 것끼리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느꼈고, 다 지나고 나면 결과론은 아니겠습니까? 다시 아마 돌아가더라도
스포팅 갈 확률이 높다. 뭐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건 섞어가지 못하더라도 북마켓 벨기에만 따로 갈 수는 있었어요. 원래 처음 계획이 그거였는데 플러스로 이제 스포팅을 집어넣은 거라 5.5배도 나쁘진 않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어제 저녁 경기가 없었으면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저녁 경기를 또 메인으로 빼다 보니 5.5배도 가면은 뭔가 비슷한 배당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을 높여간다고 그렇게 계획을 짜다 보니 좀 그렇게 돼버렸다. 그래도 뭐 극장으로 무승부도 했고 어제 홈팀들도 잘 이겨줘서 오늘도 좀 좋은 결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는 이제 도전 미션 그리고 뭐 구독 전용 그리고 뭐 고정 시간 등등 할 예정이니까 A매치 기간 이번 평일 잘 넘기고 주말부터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좀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완된 그런 보완을 조금 더 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녁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따가 아마 뭐 엘살바도르 파나마를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와서 더 짧게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유튜브도 올려야 되니까 유튜브도 요새 보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조금 다시 해외 축구를 시작하니까 그동안 해외 축구 없었던 동안은 조금 저조했었는데 다시 조금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좀 더 최대한 좀 더 일찍 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 방송은 뭐 하루 한 번 아니고 나중에 나눠서 뭐 두 번, 세 번 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그 저녁쯤에 밤 한 9시 뭐 그 사이에 좀 짧게 오도록 할게요.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유튜브 보시면 되고 이번 주 주말 리그부터는 다시 보기가 구독자 전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은 생방을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 미션도 생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